G캡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본이 초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로이터의 기사인데요. 현재 G캡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본이 초조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G캡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 G캡을 준비하는 이 자세가 매우 나이브하고 그 때문에 긴박감이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배치 시점을 현재로서는 2040년 이후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바로 각국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개념을 일치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불만이 생기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F카스도 프랑스가 독일과 스페인의 끝없는 토론 때문에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요. G캡 역시 일본이 지금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G캡을 2035년 실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캡이 지연될 경우 세 나라 모두 큰 영향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일본은 특히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빈번하게 영공을 침범을 하는데 앞으로 이 침범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야, F-35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F-35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캡의 타이밍이 딜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은 전력 공백을 메울 대안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안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F-35를 추가 도입하는 건입니다. 현재 일본은 총 147대의 F-35를 주문을 해서 세계 최대 구매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은 총 147대 주문량 중에 현재 인도된 물량은 이 중에 3분의 1꼴인 43대만 인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F-35B 6대 역시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F-35를 추가로 도입을 한다는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량이나 일정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 소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와 관세 협상 중에 F-35 추가 구매를 카드로 쓸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물량을 주문했고 인도되지 않은 물량이 6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요. 무슨 반발이냐면 익명을 요구한 자민당의 고위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막대한 물량도 인도 지연 중인데 추가 도입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F-35의 구매를 하나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G캡의 공백을 메울 대안 중 하나인 F-35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대안은 기존 노후 전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내용인데요. 바로 일본이 개발한 F2의 수명 연장과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서 이 공백을 메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모든 윤곽은 6월에 진행되는 G7 후에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이야기될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F-35 추가 구매권이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공중 우위기 F-47 프로그램에 일본이 참여할지를 또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은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요. 5월 23일 트럼프가 이시바 총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본인의 중동 순방 성과를 자찬한 후에 F-47, F-55, F-22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일본이 들어오면 일본은 무조건 최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G캡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소 난처한 상황이 펼쳐졌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역시 6월에 있을 G7 회담 후에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이야기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들의 행보가 예전에 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일본이 멱살 잡혀서 미국에 끌려갈 것이고 그러면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 중에 가장 빨리 조별 과제에서 탈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원래로 돌아오면요.
있고요. 6월 G7 후에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F-35 추가 구매권과 F-47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제외하고서는 일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훈련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에서 전투기뿐만 아니라 T4를 대체해야 할 훈련기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월에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T4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T7A를 활용한 일본 훈련기를 만들겠다라고 기본협정은 맺어놨었거든요. 그런데 두 정상들이 바뀌면서 이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담 중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얼마 전에 DSEI를 통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차세대 군용 훈련기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생각해도 일본이 이 T4 훈련기를 교체해야 되는 내용이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이 차세대 훈련기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 훈련기도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본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숙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다? 예, 맞습니다. 팩트남의 안주는 늘어난다. 자, 좋은 안주를 배달시켜주는 일본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